작고 단단한 타원형의 알곡, 약간 길쭉한 형태가 마치 눈물방울을 닮았다고 해서 서양에서는 욥의 눈물이라고 부른다는 이 곡식은 연천의 특산물인 율무입니다. 본래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아열대 작물이라는 율무. 이 율무는 어떻게 대한민국 연천 지역 농부의 보물이 되었을까요? 율무밭에 처음 와본 사람들은 다들 놀라기 마련입니다. 율무를 먹어본 적은 있어도 율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직접 본 일은 드물기 때문이죠. 키다란 게 다 율무예요. 사람 키보다 더 높으면 이게 다 율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게 옥수수냐고 물어보는데 생긴 거는 옥수수랑 율무랑 비슷합니다. 여름에는 초록빛이고 가을 되면은 갈대처럼 고개도 푹 숙여요. 지금 8월이잖아요. 농번기에 지금 율무밭에 들어가서 거름을 줘야 되는데 비료도 적당히 줘야 되고 거름을 많이 주면 키가 욱 자라가지고 바람에 나중에 쓰러져서 수확량이 좀 덜 나옵니다. 보통 4월에 파종을 해가지고 여름에 되면 얘네가 키가 크면서 2m 더 높으니까 9월에 10월에 탈곡을 합니다. 여름철 사람 키보다 크게 자란 초록빛의 율무밭은 연천의 색다른 풍경 중 하나입니다. 가을이면 커다란 갈대마냥 곧게 솟은 줄기가 구부러지고 자줏빛 혹은 검은빛의 열매가 알알이 맺힙니다. 우리가 아는 율무는 이 열매의 씨앗이죠. 율무 한 대에서 약 30개에서 70개의 율무 씨앗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분말로 된 율무차를 많이 파는데 진정한 율무차는 이렇게 율무를 볶아서 물을 끓여 우려내죠. 담백하고 구수하고 뒷맛이 깔끔합니다. 연천군은 율무는 다른 지역에서 나는 율무들과 비교했을 때 맛이 훨씬 구수합니다. 그건 연천군의 특유 기온인데요. 연천군은 10월 초에 낮과 밤이 온도 차이가 20도나 됩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면 율무의 껍질이 단단해지는데요. 그래서 연천군 율무는 병해충에 강합니다. 농약도 많이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일교차가 크면 율무가 더 단단하게 여물기 때문에 식감도 더 쫄깃하고 맛도 구수하고 달달합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연천의 특산물이 된 율무. 그런데 율무가 연천의 특산물이 된 것은 이제 30-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율무의 원산지는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 고산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율무 최초의 기록은 고려 문종 때 1078년 송나라로부터 수입된 약세 목록입니다. 그러나 1988년에 경남 창원에 있는 주남저수지 습지 발굴 중 저수지에서 고분 취락지역과 함께 율무 종자를 비롯한 여러 종자가 발굴되었는데 탄소 측정 결과 2000여 년 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발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한반도에서도 2000년 전부터 율무가 재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율무를 한반도로 전해주신 분은 가야구 수로왕의 왕후이셨던 인도 아유타국 공주인 허황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무의 장점은 재배 환경 적응성이 강하고 재배 한계지에서 다른 작물에 비해 수량성이 높습니다. 재배 한계지인 화전에서 조방적으로 대면적을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고 당시에 참깨와 콩을 지속적으로 재배함에 따른 연작 장애로 수량이 감소되었는데 율무와 콩, 율무와 참깨 등을 작부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이전보다 수량성을 높일 수 있어 화전 농업에서는 유용한 작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85년 연천 율무 재배 면적의 비중은 11헥타로 전국 대비 약 6%로 매우 낮았습니다. 1992년에는 265헥타로 전국 대비 79%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이후 더욱 성장하여 1996년과 97년에는 970헥타 정도로 재배 면적이 확대되었고 생산량도 2,400톤에 이르러 전국 대비 85%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배 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1986년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게트 제8차 다자간 무역협정 즉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우리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철폐 등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에 대응하여 국산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2년에는 정부에서는 전국 32개 지역에 지역특화 장목 시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연천에도 연천 율무 시험장이 설치되었고, 이를 계기로 전국 농협에서도 정부 지원하에 율무 가공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정부의 도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배 면적이 감소되어 360헥타 전후로 전국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율무의 용도는 시대 상황에 따라 야궁작물 혹은 구황작물로 이용되어 왔는데, 대부분 구황작물로 분류되었습니다. 조선 세종 때인 1433년에 편찬된 향약 집성방에는 한약재로 소개되었고, 국수와 밥을 지어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광해군 때인 1602년에 허준에 의해 편찬된 동의보감에 한약재로 부종을 가라앉히며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조 때 저술된 임원경제지 정조지에는 율무주 제조에 대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율무는 단백질 함량이 약 16% 정도로 화곡류 중에서는 가장 높고 식이섬유가 3%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양리 성분으로는 코엑스노라이드와 코엑스올이라는 성분이 있고, 미용에 좋은 콜라겐의 전구물질이 다량 함유된 곡물입니다. 이러한 효능 때문에 최근에도 전통식품으로 율무병단, 율무떡, 율무죽, 율무밥, 율무즙, 율무차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 종양인 물사마귀와 쥐젖 치료, 미용 또는 화장품, 여성을 위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천에는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의 왕들과 공신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받들게 했던 숭의전이 있습니다. 연천은 예로부터 사람의 발보다 말의 발이 먼저 다녔다고 할 만큼 국경을 오가는 길목이자 제사의 땅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공간에서 고려 종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래주로 율무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천군 특산물 브랜드 남토북수는 남쪽의 비옥한 토지와 북쪽의 깨끗한 물을 상징합니다.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청정 연천군에서 길러낸 맛있는 농산물에 안전과 품질을 꼼꼼히 심사해 연천군수가 인증해주는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입니다. 이 특산물들은 연천의 땅, 물, 곡식, 기후, 전통, 그리고 사람이 함께 빚은 결과죠. 율무밭을 일구는 지역 농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율무의 옛 이름은 율매인데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율무는 작물명이고 한약명으로는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의 의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명을 보존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질경이를 의미하는데, 질경이는 옛날 마차길에서 자라던 잡초로 마차바퀴에 아무리 치워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강한 생명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무는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생명력과 건강 회복을 상징하는 작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연천의 율무는 단순한 지역 특산물이 아닙니다. 제사의 술이 되고 지역을 지켜내는 곡식이 되며 멀리서 찾아오는 두루미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율무, 그 알곡 속에는 연천이 걸어온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